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김수진입니다. 네, 오늘 8월 2주차 라이브 시작을 할 건데요. 고객은 언제 무엇을 사고 싶어 할까라는 주제로 다뤄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리팡님 안녕하세요. 희정님 안녕하세요. 박수진님? 박수진님 안녕하세요. 알렉산더 초코라떼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밖에 진짜 더워요. 그쵸? 네, 저희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링크에 출석 체크 링크가 나갈 거예요. 출석 체크 하셔서 꼭 광고 임원이 받아가시고요. 자, 링크 댓글로 나갈 겁니다. 네, 링크 부탁드리고요. G마켓 옥션 판매 파트너 센터 들어가셔서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라이브 강의 신청 모두 가능하시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라이브 강의도 따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G마켓 비즈니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서비스 개편되거나 새로운 소식 있을 때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고요. 다음 뉴스레터. 이메일 수신 동의 해주신 분들의 대상으로 이제 이메일 뉴스레터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댓글창을 확인할 수 있게 화면을 잠깐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 김영신님, 로베베님, 유빈이의 일상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일단 지난 영상에 댓글로 문의 주신 대표님이 계셔서요. 제가 한번 읽고 갈게요. 첫 번째, 배송 관리나 템플릿 설정에 아무리 찾아봐도 제주도 산지 배송 불가 설정을 못 봐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저희 그 댓글로 판매자 아이디 남겨주시면 그 판매자 예외 처리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품 등록할 때 노출 채널 설정에서 다 등록 안 함을 하셨다고. 등록해서 쿠폰 적용, 사이트 부담 할인 설정하는 게 좋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다 적용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열심히 따라가고 계시는 셀러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오셨나요? 네. 대표님 아이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G마켓 측에서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답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과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제가 과제를 뭘 내드렸었죠? 내가 지금 물건을 판매한다면 9월에서 12월 시즌 겨냥해서 어떤 것을 판매를 할 것인지 우리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명절과 또 겨울 시즌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트렌드 키워드, 우리 G마켓 내 트렌드 키워드를 확인을 하셔서 어떤 키워드들이 상승을 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한번 내가 지금 물건을 소싱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정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과제를 내드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제가 또 그 관련 주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DC 땡땡 판매자님께서 이제 과제를 제출해 주셨는데, 블랙박스랑 소화기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블랙박스랑 소화기 이 향후에 상승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해주신 건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오셨나요, DC 땡땡님? 네, 블랙박스랑 소화기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아마 소화기인가 보다. 소화기. 저는 이제 키워드를 딱 찾았을 때 이게 연중에 언제 상승하고 언제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저는 블랙키라는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는데, 자, 블랙박스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블랙박스가 과연 1년 중 언제 키워드가 상승할 것인지. 볼게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연중 그래프가 나옵니다. 6월 달에서 7월 달에 껑충 상승을 하네요. 그리고 9월, 10월이 되면 차차차차 내려가요. 근데 이 고점과 저점, 이렇게 제일 많이 검색했을 때가 한 요 정도, 그 다음 떨어졌을 때가 한 요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이게 뭐 등락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름 때 좀 상승하는 걸 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휴가철 대비해서 차량을 점검하시고 블랙박스를 또 새로 설치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중에는 쭉 떨어지죠. 오히려 지금 준비하면 트래픽이 좀 하강하는 시기에서 판매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잘 찾아주셨지만, 물론 이거는 뭐 시즌을 타는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제를 내드린 그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는 키워드 선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소화기를 봤어요. 소화기는 어때요? 우리 9월, 10월, 11월, 12월 쭉 상승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지금 준비를 하면 9월, 10월, 11월에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그 트래픽에 맞춰서 조금 매출이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소화기는 잘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소화기라고 찾으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죠. 가정용 소화기가 있고 또 캠핑 소화기가 있을 테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분, SB땡땡 판매자님께서 디퓨저와 아로마 오일을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디퓨저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게 판매하시는 제품을 적어주신 게 아닌가, 또는 그냥 이제 뭐 시즌에 상관없이 내가 좀 판매하고 싶다라는 제품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과제로. 디퓨저를 보니까 4월 달에 쭉 상승을 하네요. 저는 이게 봄에 조금 많이 상승을 하는 거 봐서는 좀 인테리어하고 뭐 그런 시즌에 좀 많이 판매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걸 보면 9월, 10월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죠. 디퓨저는 이제 시즌 제품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판매하기에는 좋은 제품, 뭐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지만 그 시즌성으로 봤을 때 그 상승하는 트래픽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로마 오일은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로마 오일은 아마도 겨울쯤에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죠? 오일류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제출해 주신 거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전달해드릴 거, 저희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그 ESM 플러스 들어가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뜨실 거예요. 한가위 빅세일과 함께할 판매자님을 모십니다. 저희 모집 기간이 8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입니다. 저희 아직 이제 막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그 명절 때 명절 타겟으로 판매하실 제품을 소싱하신 뒤에 이제 상품 등록하시고 상세 페이지도 예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거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제품이 과연 추석 때 잘 나갈 제품이다라고 하시면 조금 신청을 하셔서 프로모션을 진행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뜨냐면요. G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 들어가면 여기는 안 뜨네. 저 ESM 플러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제가 뜨네요. 잠시만요. 여기 뜹니다. 참여 신청 바로 가기 보이시죠? 여기 프로모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고 맞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목차를 가지고 와봤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살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요. 그다음 상승하는 키워드를 그래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를 또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심리, 구매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인사이트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유식한 척님께서 출석 체크 광고성 임원이는 언제 지급해주나요? 저희 댓글로 답변 한 번만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옆에 이제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셀러이고요. 지금 한 2년 정도 온라인 셀러 이커머스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여기 계신 분들과 배워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도 질문을 드리고 옆에 계신 이정선 대표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상품 팔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잘 팔리는 상품을 팔고 그죠? 싶죠. 누구나 잘 팔리는 상품이 네. 판매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잘 팔리는 상품은 뭘까요? 수요가 많은 상품이에요. 그죠? 수요가 많아야 잘 팔립니다. 그럼 이 자동적으로 트래픽이 상승하는, 자동적으로 수요가 확 하고 몰리는 그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이제 시일성에 맞는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절성이 있을 수 있고 이슈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 시일성에 맞는 제품, 그러니까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시즌 상품을 판매하시면서 매출의 상승의 그 이제 혜택을 누리셨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그 대봉감을 판매를 했었는데 딱 추석 시즌이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 대봉감이라는 게 저는 사실 뭐 마트에서 몇 개씩 사서 먹었던 제품이어가지고 익혀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될지 몰랐는데 보통 한 10kg에서 한 15kg 정도 단위로 대용량으로 판매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1년치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대봉감을 1년치를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익히셔가지고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하나씩 이렇게 아이스 홍시로 꺼내서 드시겠다 해서 그 시즌에 요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판매를 못하는 제품인데 그렇게 시일성에 맞게 판매를 해서 굉장히 매출 상승의 재미를 봤던
네, 그래서 그런 딱 제품이었어요. 품절이 났나요? 그럼요. 그렇구나. 네. 네, 이렇습니다. 또 저도 경험이 또 있어요. 저는 어떤 제품이었냐면 뭐 가전도 있고 뭐 식품도 있고 한데 그 제가 처음 이제 온라인 커머스를 시작을 할 때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였는데 이제 제가 소싱을 하려고 했던 그 제품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날 듯 말 듯 하면서 끝날랑 말랑하는 그 시기 이게 끝난 건가 아닌 건가 하는 그 딱 그 시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막 심해져서 막 이제 뭐 못 나가고 뭐 이런 시기는 지났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코로나가 끝난 건가 싶을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그동안 2, 3년 동안 못 갔던 여행을 또 엄청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남들은 소싱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때문에 그 여행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여행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무도 여행용 제품이나 뭐 캐리어 관련해서 캐리어에 필요한 다른 제품들을 판매하지 않을 때 저는 그런 제품들을 소싱을 해서 미리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코로나 종결, 코로나가 끝났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은 없지만 우리끼리 이제 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뭐 이제 코로나 굿바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카페도 가고 여행도 가고 했잖아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때가 되니까 전 아무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려놨던 상품인데 이게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행에 대한 트래픽이 쭉 올라가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소싱해서 등록해놨던 상품의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일성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준호님께서 차량용 소화기를 말씀해 주신 거군요. 12월부터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돼서 너무 인사이트 최고예요. 맞아요. 그런 취지에서 소화기를 말씀을 해주셨구나. 실제적으로 또 이제 그 캠핑 시즌이 되잖아요. 우리 8월, 9월, 10월부터 이제 가을이 되면서 그때 또 캠핑용으로 소화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차량용 소화기라는 그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굿바이 코로나 시즌에 여행 카테고리에서 굉장한 수혜를 봤다. 아무도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소싱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저는 조금 한 2, 3개월 또는 길게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미래를 조금 바라보면서 그때 뭐가 팔릴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소싱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키워드 상승하는 것들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G마켓 내에도 데이터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G마켓 옵션 파트너 센터 들어가시면요. 인사이트 여기 데이터 인사이트, 판매 인사이트도 있는데요. 이제 전체 보기 누르시면 8월 1주차 세일즈 또는 주간 키워드 리포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7월 3주차 쭉 내려가시면 다른 달, 다른 주차추의 그 키워드 리포트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트렌드 바로가기. 이거 어디서 확인하죠?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 번 반복을 해서 ESM 플러스 들어가신 다음에 통계 부분에 키워드 분석 여기 보이시죠? 키워드 트렌드 바로가기 들어가시면 G마켓 내의 키워드 급상승 키워드나 또는 뭐 시즌별 키워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응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즌 상품은 얼마나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서서 등록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한 4개월 정도 전부터는 준비를 해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소싱했다라고 해서 바로 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하고 썸네일도 고민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4개월 전부터는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 것이다를 이제 정하시고 소싱을 하시고 그다음 좀 세팅을 해서 최소 한두 달 전에는 세팅이 끝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즌 딱 다가가서 이제 10월 달이 됐어. 10월에 캠핑을 많이 가네. 나 캠핑용품 찾아봐야지 라고 하면 금방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 4개월 전에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인기 키워드, 급상승 키워드, 시즌별 키워드, G마켓 내에서 키워드의 그 상승하는 급상승하는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광고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를 캡처를 했어요. 우리 이제 10월, 11월, 12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판매할 제품들을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간으로 체크를 하고 봤더니
뭐가 나오나요? 핫팩, 롱패딩, 뭐 귤. 저는 이제 제가 괜찮네 하는 것들에 이제 형광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 보시고서 여기서 내가 어떤 제품 지금 빨리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핫팩은 정말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롱패딩. 저도 겨울 시즌에 유아 롱패딩을 팔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롱패딩을 그냥 그 글 하나로 팔았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말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엄마들이 아기들의 그 롱패딩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시일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또 귤은 뭐 겨울 되면 급상승하는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벌써 한 3가지 정도 키워드가 또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 센터의 키워드 쪽 부분을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외부 사이트, 네이버에서 쇼핑 인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단 패션 의류를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두고 9월에서 12월을 봤어요. 이거 지금 현재 날짜로 해주시면 안 되고 앞으로 미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2024년에 미래 데이터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 2023년으로 세팅을 해두시고 9월에서 12월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보세요. 뭐 기기별, 성별, 연령 전체로 다 체크를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우측에 이렇게 탑 500이라고 나와요. 여기서도 키워드들을 많이 찾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이 시기에는 뭘 많이 검색을 했지? 라는 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시죠? 롱패딩. 롱패딩이 정말 잘 나가나 보다. 그렇죠? 그다음 여성 패딩, 패딩 조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넘기시면 이제 500개의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분야가 패션 의류가 있고 이분류가 또 이제 더 상세하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일단 1년치를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제가 우리 라이브 초반에 마케팅 달력을 활용하셔서 소싱을 하셔라라고 이제 그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달력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인크로스 마케팅 이슈 캘린더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아이버스 마케팅 이슈 캘린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 이제 그 마케팅 업체에서 마케팅 달력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요거 많이 보시고요. 두 번째도 나스미디어 마케팅 이슈 캘린더. 자, 한번 다운을 받아볼까요? 2024년 걸 봐야 되겠죠? 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8월, 9월 지나서 10월, 11월, 12월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단풍놀이, 불꽃놀이, 가을 야구. 가을 야구. 야구 시즌이군요. 문화행사, 대학축제 있고요. 그 다음 11월 보시면 우리 또 뭐가 있죠? 수능 응원, 뭐 우리 엿 선물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수험생 할인,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12월엔 뭐가 있죠? 겨울방학, 연말연시, 송년회, 뭐 겨울간식, 방학 있고 크리스마스,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성탄절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여러 이벤트 날도 있고 행사 날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때는 뭐가 잘 팔릴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서 소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7, 8, 9, 10 이제 지났죠? 9월, 10월, 11월, 12월 그 이후부터 잘 팔리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옆에 계신 정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7월을 봤어요. 이거 7월을 보면 7월 우리 이제 시즌 끝났죠? 8월 끝났죠? 9월을 일단 보셔야 돼요. 9월에 뭐가 있죠,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진마켓에서 추석 프로모션 등록을 해라라고 이제 팝업이 떴잖아요. 지금 빨리 소싱을 하셔서 등록을 하셔도 괜찮아요. 추석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뭐가 잘 팔릴까? 저도 엊그저께 추석 제품 이제 소싱해서 세팅을 하고 등록을 끝낸 상황이거든요. 저는 어떤 제품을 했을까요? 저는 장어 선물 세트를 일단 구성을 해서 상품을 올려놓았습니다. 추석을 보면 우리 9월을 이제 볼게요. 명절 식품, 그리고 선물 세트, 그 다음 제수용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용돈 봉투,
용돈 봉투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귀경길이잖아요. 우리 귀경길 길죠? 그럼 차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또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그 오랜 시간, 지루한 시간을 차에서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제품을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복. 추석에 한복 입나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아이들 한복은 네, 있겠군요. 한복 그죠? 꼭 입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 한복, 또 유아동 쪽 하시는 분들은 아이 한복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명절 때 끝나면 그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명절 후에 다이어트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추석 제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그 기존에 나가고 있는 식품들 중에서 네. 선물 세트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있어가지고 네.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 생선 세트, 뭐 굴비, 뭐 또 뭐가 있죠? 박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판매를 하시다가도 이 명절 시즌이 되면 처음부터 그 공급사에서 아예 선물 세트로 구성을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선물 세트로 이제 포장된 사진을 추가로 이제 막 제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썸네일에 반영을 하는 거죠. 뭐 명절 선물 포장 가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에 팔고 있던 제품을 약간 이제 추석 선물 세트용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셔서 등록을 하셔도 괜찮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돈 봉투는 요즘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금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그 부모님께 선물 드리는 네. 고급스러운 용돈 봉투를 주실 수가 있고 또 약간 이벤트성으로 뭘 하나 열면 팡 하고 터지면서 다다다다닥 하게 해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그런 용돈 봉투 상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그 대봉감도 네, 과일 선물 세트들도 많이 맞아요. 주문이 곶감. 들어오더라고요. 곶감도 네네.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한번 이걸 데이터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카테고리를 식품 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식품 쪽으로 보고요. 작년 8월 2023년 9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12월 말까지로 볼게요. 자, 식품 카테고리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많이 검색을 하셨을까? 근데 너무 식품 카테고리가 너무 넓어. 그래서 저희가 2분류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뭐 건강식품 이런 것도 선물용으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맞아요. 건강식품류도 많이 나갑니다. 네. 명절에. 일단 축산물 쪽 한번 볼까요? 네. 닭가슴살은 우리 평생 다이어트 항상 잘 나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365일. 한우, 맞아요. 아. 한우 선물 세트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 여기 보이시죠? 네. 바로 한우 선물 세트가 보입니다. 그다음 추석 선물 한우 세트. 한우를 굉장히 많이 선물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육포 선물 세트.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견과류 선물 세트. 그죠? 견과류 선물 세트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꼭 선물 세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소싱을 하셔서 그냥 상품명에 뭐 견과류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 달아서 포장만 조금 예쁘게 해서 나가면 선물 세트가 되는 거고 또 이런 선물 세트류를 구성을 해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두시면 우리 개인이 뭐 이제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기업이나 업체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선물용, 직원 선물용으로 조금 대량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서 한 분께서 막 20-30개씩 구매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쭉 보시면 축산물은 이 정도 나오고요. 수산물도. 과메기가 나오네요. 그죠? 이거 선물 세트는 아니지만 시즌이니까 나오는 것 같고요. 보리굴비 세트. 보리굴비 나오죠. 보리굴비 그리고 곱창김. 곱창김 판매해 보시지 않았어요? 네, 시즌에 그 추석 시즌 같은데 설날이나 다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냥 가을, 겨울 시즌에. 근데 선물 세트 박스만 하나 있어도 대량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보통은 뭐 한두 개씩 구매하시는 제품이잖아요. 가정에서 사실 때는. 근데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뭐 20박스, 30박스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명절 제품들 이런 선물 세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표님들 구매하는 사람과 그 제품을 받는 이용자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샀지만
배송지가 수령인이 다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 그 명절 시즌에는 구매인과 수취인이 다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사실상 그 제품이 정말 얼마나 좋은 제품인가도 중요하지만 포장이 어떤가도 굉장히 많이 따져보시고 구매해요. 왜냐면 받으시는 분들이 그 퀄리티 이전에 느끼는 게 뭐예요? 일단 그 택배가 도착했을 때 외관으로 보이는 그 포장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절에 조금 더 매출을 한껏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구매를 하실까를 생각을 하셔서 이 포장 부분에 조금 차별화를 주신다거나 좀 임팩트 강하게 좀 어필을 하시면 조금 같은 제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매출을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4분기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요거에 집중하셔서 제품을 또 소싱을 하셔야 되잖아요. 10월, 11월, 12월 볼게요. 10월 달에 뭐가 있죠, 대표님? 여기 할로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할로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할로윈 말고 좀 다른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10월 달에 뭐 대학 축제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불꽃놀이, 뭐 불꽃 축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단풍 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10월에는 연휴가 많은 달이어서 아무래도 좀 여행 쪽 카테고리들을 많이 살펴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니까 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겠죠. 제가 봤더니 이제 신선한 날씨로 인해서 야외 활동과 레저 용품이 많이 나갈 것이다. 뭐가 있죠, 야외 활동? 캠핑. 캠핑. 그죠, 캠핑. 그리고 이제 등산철이 다가오고. 아이들 체험학습도 10월에 많이 가지 않아요? 소풍이나 네, 체험학습? 맞아요. 그럼 소풍 네네네. 도시락, 뭐 이렇게 물병 매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정말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아이템들을. 그리고 단풍놀이, 불꽃 축제. 그죠.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죠? 돗자리. 돗자리. 네, 그래서 그 불꽃 축제 진행하는 그 입구에 돗자리 많이 팔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요즘 분들은 이제 되게 예쁘고 좀 그런 것 튀는 것들 좋아하니까 그냥 일반 돗자리 말고 정말 우리 뭐 큰맘 먹고 이 불꽃 축제에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쁜 돗자리가 필요해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막 불꽃 축제 가기 한 1, 2주 전에 막 인터넷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길 대학 축제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축제 때 너무 우리 대학 축제가 언젠지 기억도 나진 않지만 너무 즐겁잖아요. 그럼 일단 너무 즐거운 마음에 튀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하는 마음이 맞아요. 있어요. 그냥 저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게 뭐지, 우리 선글라스 같은 네네, 거. 반짝반짝하는 그 LED 선글라스 이런 것들도 판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투 스티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뭐 야광 팔찌 같은 거. 그죠, 야광 팔찌. 저도 야광 팔찌를 판매를 하는데 이게 언제 나가냐면요. 우리 나중에 이제 12월 다가갈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그 콘서트철이 오면 그렇게 나갑니다. 저는 그 콘서트장에서 나눠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막 여러 개 사가시는 분들이 또 계신가 봐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대학 축제 시즌에, 불꽃 축제 시즌에도 야광 팔찌 같은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캠핑용품, 등산용품은 또 워낙 많고요. 그래서 제가 등산 쪽을 한번 봤어요. 등산 자파 쪽, 여기 자파 쪽을 한번 봤거든요. 인기 검색어가 등산 모자, 등산 장갑, 등산 양말, 그리고 발열 장갑. 손 시려우니까, 그죠? 발열 장갑, 그리고 겨울 등산 모자, 겨울 등산 장갑, 이런 것들이 뭐 다 보여요. 일단 우리 브랜드 적힌 거는 이제 제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지금 보시면서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도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이런 제품 잘 나갈 것 같아요. 라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같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겨울 등산 장갑, 등산 모자 이런 것들 너무 좋겠죠? 이거 겨울 등산 장갑이지만 언제 소싱을 해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고 세팅을 9월 이전에 끝내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12월에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제 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테리어 소품 많이 나가죠. 맞아요. 파티용품, 포장용품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이제 뭐 그 산타복 이런 거 말고 이제 약간 헤어핀에 약간 산타 모양 있는 그런 헤어핀, 뭐 헤어 밴드, 그리고 양말,
산타 루돌프 있는 그런 양말들, 목도리, 방한 부츠 뭐 이런 것들이 나갈 것 같은데 또 크리스마스 상품 또 뭐가 있을까요? 카드 같은 경우도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 카드. 선물할 수 있고 네. 카드랑 같이 뭐 용돈 봉투도 크리스마스 시즌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크리스마스랑 연하장이랑 같이 이렇게 많이들 보내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쯤에 해서 연하장까지 같이 네,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뭐 꾸미는 스티커들 아이들이나 뭐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뭐 닭구 같은 스티커들도 소소하지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 이제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된 것들인데 이제 그 트리가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대형 트리나 뭐 소형 트리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LED로 되어 있는 트리 또는 뭐 네네. 패브릭으로 된 트리 뭐 아니면 아이 있는 집에서는 트리 만들기 이런 구성 세트를 또 판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모임도 많잖아요. 네. 우리 모임 많이 하면 뭘 많이 드시죠? 술. 술을 많이 드시죠. 그래서 그 숙취 해소제 같은 것들도 실제로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연말은 기분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쁜 잔, 뭐 술잔, 와인잔, 뭐 위스키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한마디로 파티용품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겠죠. 우리 일회용 접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쁜 접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다 언급을 해드리지만 모든 걸 다 팔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그런 카테고리에서 10월, 11월, 12월에는 뭐가 올라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나 요거 카테고리 관심 있어. 한번 봐야겠네. 라고 보시면 돼요. 로베베님, 무릎 보호대요. 네,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가 등산 때문에 잘 나갈까요? 맞아요. 잘 나갈 것 같아요. 야외 활동 하시면 또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 무릎이 더 시렵고 하니까 무릎 보호대도 겨울에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무릎 보호대도 굉장히 타겟이 너무 다양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등산 쪽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등산 쪽도 이제 등산 양말, 등산 니삭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등산 키워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요새 네. 그 등산도 실내 클라이밍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쪽 카테고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취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계절을 안 타고 실내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시의성도 있겠지만 또 외부에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클라이밍 많이 하시더라고요. 망토 담요는 어떨까요? 하셨어요. 망토 담요 너무 좋죠. 이게 추워지면 우리 집순이 분들이 이제 그렇게 찾으시는 제품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독서실에서 쓰는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망토 담요 많이 판매를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무조건 겨울 시즌은 무조건 좋죠. 망토 담요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야외 활동 얘기를 하니까 골프도 생각을 했고 또 요즘에 테니스가 또 그렇게 맞아요.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너무 덥잖아요. 야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없어. 너무 더워. 그러니까 조금만 선선해지면 이제 그때 못했던 그 야외 스포츠들 즐기시는 분들이 이제 밖에서 사이클도 타시고 등산도 하시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관심 있는 스포츠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스포츠에 맞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G마켓 데이터를 보시든 아니면 네이버 데이터를 보시든 언제 어떤 것이 잘 팔릴까를 미리 유추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1월, 2월, 3월 뭐가 있죠? 설날 있죠. 설날이 있죠. 추석만큼 추석보다 전 훨씬 크죠. 그죠? 네. 이때 진짜 매출 뿌앙 하셔야 돼요. 맞아요. 1월 1일도 그렇지만 2월 때도. 그래서 그 명절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두 명절 이제 그 설날, 추석 이 두 명절에는 우리가 이제 보너스 개념으로 또 매출을 챙기셔야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계절 내내 잘 팔리는 제품도 있지만 이 명절에는 정말 이게 소비가 이제 저절로 되는 그 시즌이잖아요. 그때 제품을 잘 준비를 하셔서 띄우셔야 돼요. 1월 1일 신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 뭐 2월 달 보시면 설날 있고요. 발렌타인데이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뭐 한다고 하면 내가 초콜릿을 팔 수가 없다라고 하면 초콜릿 포장지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도 마찬가지죠. 또 뭐가 있을까요? 1월, 2월, 3월 새학기 시즌. 맞아요. 새학기 시즌 있죠. 이 새학기 시즌에 그 아이들 준비하는 노트나 뭐 실내화 이런 것들 사인펜 없어서 못 팝니다. 대표님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또 1월 겨울이죠. 이제 겨울이 이제
1월은 겨울 준비하기는 좀 늦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1월이 이제 추운 날씨니까 생각을 해보면 방한용품,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방한용품이 있어요. 근데 이 방한용품도 그냥 뭐 추위를 견디는 용품 이게 아니라 캠핑장에선 어떤 제품을 찾을 것인가, 가정에선 어떤 제품을 찾을 것인가, 뭐 사무실에서 추울 때는 어떤 제품을 찾을 것인가, 농가에서는 어떤 제품을 찾을 것인가, 이걸 조금 다양하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시면 무궁무진한 아이템이 나옵니다. 캠핑장에서 추울 때 어떤 제품을 많이 쓰나요? 요새는 그 판초 같은 망토. 아까 망토 담요 네, 말씀해주셨죠. 근데 아예 판초로 그 패딩처럼 나와 있는 아.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쓰고 난로 아무래도 많이 나갈 그죠, 거예요. 캠핑용 난로. 네, 좀 안전한 거 요새 이제 캠핑장에서 뭐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안전을 기준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난로 제품이라든지 뭐 방한용품들 그런 거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화기도 캠핑용 소화기로도 이제 괜찮은 키워드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침낭. 아, 네, 네. 캠핑용 침낭도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서큘레이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네. 캠핑을 즐겨 하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근데 이 서큘레이터가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계절 용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찬 공기가 순환이 되게끔 돌리시고, 겨울에는 이제 난로를 틀어놓으시잖아요. 히터를 틀어놓으시고 온풍기를 틀어놓으시고 그 따뜻한 공기가 순환하게끔 또 이제 돌리신다고 하시고, 또 그게 있죠. 전기 매트. 정말 잘 나가죠. 전기 맞아요. 매트. 전기 매트 혹시 팔아보셨나요? 전기 매트는 제가 판매를 안 해봤어요. 그렇죠. 네, 여름 쪽 매트를 한번 네, 판매하셨던 거죠? 쿨매트는 그죠, 그죠.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방한용품이 뭐가 있을까? 발이 너무 시려워서 발을 뭐 이렇게 데울 수 있는 그 뭐 발 온풍기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사무실에서 또 농가에서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겨울 제품도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이제 가습용품, 이제 춥기도 하지만 너무 건조해요. 가습용품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습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 제설용품. 우리 눈 많이 와도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설용품, 그리고 눈놀이 할 때 하는 맞아요. 용품들. 오리 그거 만드는 눈오리. 거. 그죠. 이제 눈오리 말고도 네.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뭐 하트 눈사람 종류별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패션 잡화들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겨울 스포츠 또 뭐가 있죠? 스키, 눈썰매. 눈썰매. 네네네. 눈썰매 스포츠인가요? 네, 스포츠는 스포츠죠. 아니지만. 네. 네네네. 그래서 겨울 스키 쪽 용품도 있을 수 있고, 눈썰매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도 눈썰매가 집에 2개 있습니다. 이게 누가 눈썰매를 사라고 하겠지만 아이 있는 집에는 하나씩 다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2개 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연말 연시 뭐 이런 기분 낼 때 우리가 네. 그 아까 콘서트도 이야기했었고, 겨울에 네. 콘서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상식도 많이 하지만 콘서트, 무슨 유명한 가수분들의 콘서트는 다 연말에 있다. 그래서 연말 연시 때 이 콘서트장에서 또 뭐가 잘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많겠죠. 그래서 신년 설날, 아까 우리 그 추석이랑 조금 겹쳐요. 맞아요. 그래서 용돈 봉투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떡국은 이제 설날에 먹잖아요. 그래서 떡국떡 이런 것들 식품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떡국떡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새해가 되면 뭘 다짐하죠? 다이어트 할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다이어트 할 거야라는 결심을 적을 다이어리, 그리고 새로 이제 신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달력 같은 거. 이제 10월, 11월에 미리 준비를 하시죠. 그때쯤이면 새해 그 달력이 나오잖아요. 벌써 우리 8월이에요. 이제 한 2달만 있으면 2025년 달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디자인할 줄 알고 이런 인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달력을 제작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달력 제품도 그냥 제조사에서 소싱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달력, 스케줄러,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이상하게 쓰던 공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쓰고 싶지 않아. 그죠? 그래서 새로운 필기류, 노트, 뭐 볼펜 이런 것들 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결심했잖아. 나 1월 1일부터 운동할 거야. 1월 1일부터 살 뺄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용품도 굉장히 많이 나겠죠. 운동용품 뭐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것. 뭐 헬스, 수영 이런 것들. 수영용품도 네네. 괜찮다. 그리고 홈 트레이닝, 뭐 요가 매트, 폼 롤러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때 무엇을 많이 찾을 거야를 먼저 미리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제품을 소싱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냥 마구잡이로 소싱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매출에 그 상승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퀴즈 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퀴즈 맞춰주신 한 분께 광고성 임원이를 지급 드릴 거예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살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언제는 시기고, 어디서는 장소예요. 그리고 무엇을 상품, 왜,
목적, 왜 살까거든요. 근데 요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살까는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럼 누구에게 팔 것인가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에게 팔 것인가는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누구에게 팔 것인가가 뭘까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그냥 기획을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제품 소싱을 하셔야 되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구에게 팔 것인가는 즉 뭐를 고민하는 것이다? 두 글자예요. 대표님 아시나요? 대표님 알 것 말씀하시면 같아요. 안 돼요. 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네. 사실 PPT만 봐서는 몰랐는데 설명 들으니까 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살까를 같이 고민하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같아. 이거 누구에게 팔 것인가는 우리가 두 글자로 뭘 이야기를 하느냐. 남겨주세요. 제가 남기는 동안 갑자기 네. 생각이 났는데 그 겨울방학 같은 때 네. 아이들이 방학이 길다 보니까 뭐 기숙학교에 간다거나 네. 아니면은 막 그 캠프 같은 거 영어 캠프 같은 거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제법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제품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기숙사 드네요. 이불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이불 간단하게 뭐 쓰고 버리고 와도 좋은 것들 뭐 아이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방한할 수 있거나 그러네요. 아니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뭔가 준비물 같은 거 이제 집중력을 높여주는 제품이라든지 네네네네네. 이런 거 괜찮은 것 괜찮겠다는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영양제 같은 것도 수험생들이나 아이들 대상으로 좀 챙겨주면 네. 이제 엄마 떨어져 있으니까 네.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영양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죠? 이제 영양제 같은 게 수능 전에도 조금 팔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네. 오메가3 같은 거. 네, 집중력 맞아요. 높여준다. 댓글이 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푸누정님께서 타겟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두 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타겟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푸누정님께 이제 광고성 임원이 지급을 해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어요. 타겟. 안녕하세요, 해낸다님 지금 오셨군요. 타겟. 다 알고 계시죠? 고객도 맞죠? 누구에게 팔 것인가? 고객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뾰족한 타겟, 로베베님 맞습니다. 네, 타겟. 누구에게 팔 것인가? 우리 타겟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찾았잖아요. 어떤 제품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같이 찾았잖아요. 이렇게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제품, 그 카테고리에서 어떤 타겟에서 팔 거야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별, 연령대, 신체, 부위, 그리고 이걸 구매하는 목적, 그리고 취향, 속성에 따라서 한번 쪼개보세요. 이 타겟 관련된 거는 제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뭐 성별은 나누기 힘들겠죠. 뭐 목적이나 취향이나 속성에 대해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크기로 나누면 뭐 초대형 트리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속성으로 좀 쪼개보면 패브릭 트리,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벽트리 이런 걸로 쪼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목적, 트리 꾸미기, 뭐 이런 트리 꾸미기 키트를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취향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요? 취향으로 분류를 해보면 같은 트리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는 초록색 트리를 판매를 할 거지만 누군가는 화이트 트리를 판매를 할 수 있다. 왜? 화이트 트리를 선호하는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차렵 이불, 아까 기숙사 이불 말씀을 해주셔서 차렵 이불 같은 경우에도 타겟을 쪼개보세요. 어떻게 쪼개나요? 기숙사에 가는 아이를 위해서 구매하는 이불, 기숙사 이불, 또는 또 아기 이불, 아기들을 위해서 구매하는 이불이 있을 수 있고, 아기 이불, 그 다음 신혼 이불. 실제로 신혼 이불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키워드 검색량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신혼 때 덮는 이불은 뭐가 다른가요? 신혼 이불이 있고요. 그 다음 캠핑 이불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캠핑장에서만 쓰시는 이불은 또 따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캠퍼분들 중에서. 쓸 수 있고. 그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매 욕구나 심리를 조금 이해하고 내 제품을 기획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까? 우리 계속 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어려우면 다 필요 없어.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거 너무 어려워. 그냥 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언젠가?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 내가 언제 불안함을 느껴?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샀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불편함 해소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어트에 좋은 요거트, 뭐 다이어트에 요거트가 좋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다이어트에 좋은 요거트가 있대. 그래서 요거트를 만들면, 왜냐면 이제 사 먹는 요거트는 맛은 있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시큼한 쿰쿰한 그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배변 활동에도 좋고 하니까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요거트 메이커를 샀어.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어서. 근데 요거트 메이커를 샀는데 이 요거트를 사실 꾸덕하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릭 요거트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약간 라떼는 느낌이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면보에다가 내리라고 했어요. 체에다가 내려라 해서 이제 그 유청을 분리한 다음에 그릭 요거트를 만들라라고 했는데 이게 누군가는 너무 불편했던 거야. 그죠? 이것까지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유청을 분리해줄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 다이어트에 대한 그 수요도 있고 요거트를 먹고자 하는, 집에서 만들어 먹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냥 면보에 내렸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면보 나중에 빨아야 되고.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이제 유청 분리기라는 시장이 생성이 됐죠. 이런 불편함을 누군가가 해소하고자,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의 선두주자가 만약 내가 된다면 정말 최고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불편해 라고 느꼈던 부분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것도 저의 예시예요. 물론 제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저는 딱 불편함까지만 느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기 이유식 집에서 만들어서 이제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달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 이유식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려서 하면 저어야 되면 땀도 나고, 그래서 이제 밥솥으로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유식 밥솥이라는 시장도 생성이 됐습니다. 또 이유식 밥솥이라고 해서 별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예쁘고 작고 뭐 요 정도인데, 근데 또 이유식 밥솥을 통해서 이유식을 만들다 보면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이유식을 만들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기 안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아기들의 육수가 다 달라요. 닭 육수가 있을 수 있고요. 소고기 육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만들고 싶은데 이 밥솥 안에 육수가 섞이면 안 되니까 칸막이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칸막이를 넣으면 그 밥은 섞이지 않겠지만 뭐가 섞여요? 육수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 육수 섞이면 내가 이렇게 굳이 같이 칸막이를 해놓은 필요가 있을까? 별론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가 나왔나요? 보세요. 이유식 밥솥 칸막이라는 게 제가 아기를 낳고 키우고 나서 나오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런 불편함을 느끼셔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또는 이렇게 제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역시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후에 누군가가 그거를 개선하면서 이렇게 제품이 새로 탄생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 이거 너무 불편해 라고 끝나지 않고 그럼 내가 이거 불편함을 해결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의 선두주자가 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불편함을, 내가 평소에 일상생활 하시면서 평소에 느끼는 그런 불편함을 조금 느끼셨다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그거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 이제 소싱할 때 그 인사이트를 조금 확장하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불안함. 내가 좀 불안해, 두려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제품을 삽니다. 우리 뭐가 있었어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대표님들 코로나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창 코로나 딱 시작했을 때 엄청난 공포가 우리 전 국민에게 몰려왔죠. 그때 뭘 많이 샀나요? 마스크, 손 소독제, 맞아요. 손 세정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나중에 뭐까지 판매하고 뭐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방진복도. 맞아요. 방진복을 집에다 구비해 두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이런 불안함을 물건을 사면서 그게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수. 나에게 아직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언젠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우리 그 차가 그 다리 밑에 잠겨서 이제 그런 안 좋은 뉴스들 같은 거 보면 두렵잖아요.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는단 말이야. 그럼 차 안에서 그 유리를 깰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애초에 집안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따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고, 또 화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한문철 변호사님 이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 보시면서 한분리 보면서 저 얘기가 계속 엄마 소화기 사놔야 된다고. 소화기 사놔야. 그래서 제가 소화기를 사놨거든요. 이렇게 화재에 대한 두려움은 또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소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묻지마라고 적었지만 묻지마 범죄 있죠. 뭐 폭행도 있을 수 있고 살인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얼마 전에 좀 되게 핫한 키워드였잖아요. 그래서 그 묻지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온 국민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또 많이 팔았나요? 호신용품, 후추 스프레이, 네. 그다음 뭐 삼단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그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기본이죠. 질병 관련된 거. 네. 우리 질병은 또 예방을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치료의 목적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욕구는 언제나 존재해요. 제가 이 사전에 이정선 대표님과 미팅을 하면서 대표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항상 사고 싶다. 항상 사고 싶어. 나 항상 사고 싶어. 그러니까 이 구매 욕구는 네. 사실 우리 일상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끌어오르게 하는 거. 딱 봤는데 그래 나 이거 필요했지. 사야겠는데? 사고 싶다. 아니야 이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클릭 구매하기 누르는 게 이걸 끌어올리게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저희의 역할이죠. 셀러의 역할이에요. 그걸 어떻게? 광고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타겟에게 정확하게 타겟이 원하는 그 컨텐츠를 타겟이 원하는 그 정보를 주는 거죠. 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야 그 구매 심리를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심리 앞에 말씀드렸던 구매 욕구, 구매 심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똑같은 제품을 소싱을 하고 똑같은 제품 상품을 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판매 전략이 정확하게 또 이제 잡히고 또 그렇게 해야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매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매출을 더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까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24년은 벌써 중간제 상반기가 끝나갔고요. 이제 하반기가 남았는데 매년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2024년 트렌드 코리아 또는 2024년 트렌드 노트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냥 트렌드를 읽어주는 책들이 매해 나와요. 근데 이제 2024년 거를 이제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 누군가 또 요약해놓은 요약본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2025년도 우리 나중에 2025년도에 만약에 이런 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게 우리가 그래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셀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렌드를 한번 읽는 시간 같은 거는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트렌드 읽어주는 이런 책들도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이제 구독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뉴스레터 같은 것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큐레터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무료를 그냥 먼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각게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뉴스레터를 보내주는데 마케팅 소식, 트렌드 소식 이런 것들을 좀 전달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큐레터 있고요. 트렌드 라이트. 이름부터가 벌써 트렌드를 읽어주는 것 같죠? 트렌드 라이트, 그 다음에 이건 캐릿이라고 합니다. 캐릿 같은 걸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구독하셔도 괜찮고 무료이시면 신청만 하시면 이메일로 아마 오실 거예요. 8월 라이브 오늘 이제 고객은 언제 무엇을 사고 싶어 할까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는 컨텐츠 데이예요. 그래서 매출업 해주는 상세 페이지 만들기. 제가 이제 상세 페이지 전반적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다음 주는 조금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좀 좋은 상세 페이지로 거듭날까?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구매의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담는 컨텐츠 데이를 가져볼까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과제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라이브 같이 시청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향후 판매할 제품, 우리 9월, 10월, 11월, 12월에 판매하실 제품을 이제 소싱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거를 선물 세트 구성으로 바꾸셔도 괜찮지만
추가로 그런 제품이 없다고 하셨으면 추가로 소싱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 구성을 짜는 거예요. 제가 상품까지 등록을 해오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시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데 상세 페이지도 완벽하실 필요 없습니다. 텍스트 또는 이미지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짤 거고요. 저는 이 상품을 소싱을 했는데 어떤 타겟, 이러한 타겟에게 판매를 할 거고 이러한 것들의 소구점을 어필을 해서 물건을 팔 것입니다. 라는 정도의 기획 정도만 짧은 기획을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출해 주시면 제가 또 다음 라이브 시간에 초반에 간단하게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과제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 8월 둘째 주 라이브 준비했던 것은 이제 여기까지고 저희 오늘 라이브에 대한 만족도 조사 우리 링크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읽고 계시는 라이브 수강 신청 또 별도로 해주셔야 라이브 시작 전에 미리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수강 신청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정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좀 좋은 정보가 많아서 이게 과연 무료 강의가 맞는지 저는 다 돈을 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